박정수 씨는 80세였습니다. 아내 김순자 씨는 78세였어요. 두 분은 서울 은평구 작은 아파트에서 50년 넘게 살았습니다. 슬하에 자녀가 둘 있었어요. 장녀 민지 52세와 차남 민수 48세. 2024년 가을, 정수 씨가 넘어졌습니다.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엉덩이를 다쳤어요. 병원에 실려갔죠. 다행히 골절은 아니었지만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두 분만 사시기엔 위험해 보입니다. 가족 돌봄이 필요합니다. 순자 씨도 건강이 좋지 않았어요. 당뇨병에 고혈압, 무릎도 안 좋아서 계단 오르내리기 힘들었습니다. 장보기도 혼자 못하게 됐어요. 자녀들이 모였습니다. 딸 민지가 말했어요. 부모님, 이제 혼자 사시기 힘드시죠? 우리가 모셔야 할 것 같아요. 아들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래야죠. 정수 씨와 순자 씨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니? 민지가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의논해서 결정할게요. 그날 저녁 민지와 민수가 따로 만났습니다. 카페에 앉아 민지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민수야, 부모님 모시는 거 내가 해야 하지 않아? 민수는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나야? 누나도 자식이잖아. 난 딸이잖아. 전통적으로 아들이 모시는 거 아니야. 민지가 반박했어요. 민수는 화를 냈습니다. 무슨 시대착오적인 소리야. 21세기인데 아들, 딸 차별해? 그럼 누나가 하라는 거야. 난 애들 키우느라 바빠 죽겠어. 민지도 지지 않았습니다. 민수도 마찬가지였어요. 나도 회사 다니는데 어떻게 모셔? 두 사람은 1시간 넘게 싸웠습니다. 결론이 안 났어요. 민수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러다간 끝이 없겠네. 그냥 가위바위보 할까? 민지는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가위바위보. 응, 공정하잖아. 이긴 사람이 안 모시고 진 사람이 모시는 거야. 민수는 진지했습니다. 민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그래, 그게 낫겠다. 두 사람은 가위바위보를 했습니다. 바위보. 민지는 가위를 냈고 민수는 바위를 냈어요. 민지가 졌습니다. 아, 진짜. 민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내가 모실게. 민수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누나, 고마워. 내가 나중에 보답할게. 일주일 후 정수 씨와 순자 씨는 딸 민지의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민지는 경기도 분당에 살았어요. 아파트 32평에 남편 고등학생 아들, 중학생 딸과 함께 살았죠. 부모님이 오시면서 방 배치를 바꿨습니다. 자녀 방 하나를 비워서 부모님 방으로 만들었어요. 처음 한 달은 괜찮았습니다. 부모님은 조용히 지내셨어요. 민지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침 식사 챙기고 병원 모시고 약 챙기고. 하지만 점점 힘들어졌어요. 민지는 직장을 다녔습니다.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했어요. 퇴근하면 저녁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아이들 숙제 봐주고 거기에 부모님 케어까지 더해졌죠. 순자 씨는 당뇨 관리가 필요했습니다. 하루 3끼 식사를 따로 준비해야 했어요. 혈당 체크도 해드려야 했고 약도 시간 맞춰 드셔야 했습니다. 정수 씨는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셨어요. 민지가 부축해드려야 했습니다. 2개월째 민지는 지쳐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당신 너무 힘들어 보여. 피곤하면 나한테 말해. 민지는 눈물이 났습니다. 당신이 뭘 도와줘? 회사 갔다 와서 TV만 보잖아.
내가 도울 일이 뭐가 있어? 당신이 다 아는데. 남편은 불편해했어요. 당신 부모님인데 내가 뭘 하라고. 민지는 화가 났습니다. 우리 부모님이라고 했잖아. 시부모님이었으면 당신이 이렇게 무관심했어? 부부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아이들도 불만이 많았어요. 고등학생 아들이 불평했습니다. 엄마, 집이 너무 시끄러워. 공부가 안 돼. 할아버지가 밤에 계속 화장실 가시는데 문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겠어. 중학생 딸도 마찬가지였어요. 친구들 초대하기 부끄러워. 할머니가 거실에서 계속 TV 보시잖아. 민지는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부모님 모시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가? 3개월째 민지는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동생 민수에게 전화했어요. 민수야, 나 진짜 못하겠어. 너무 힘들어. 민수는 대답했습니다. 누나, 조금만 참아. 내가 용돈이라도 보낼게. 용돈 문제가 아니야. 나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한계야. 너도 좀 도와줘. 민지는 울먹였어요. 민수는 난처해했습니다. 누나, 내가 도와주고 싶지만 나도 바빠. 바쁜 건 나도 마찬가지야. 가위바위보로 정했다고 너만 편하게 살 거야. 민지가 소리쳤습니다. 민수는 한참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그럼 다시 가위바위보 할까? 뭐? 민지는 황당했습니다. 지금 장난해? 아니, 진지해. 3개월씩 돌아가면서 모시는 거야. 공평하잖아. 민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너무 힘들었어요. 좋아. 그래, 다시 하자. 다음 주말 민지와 민수가 만났습니다. 부모님 댁. 아니, 이제는 민지 집 거실에서였어요.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아 가위바위보를 준비했습니다. 그때 정수 씨가 화장실에서 나오셨어요. 얘들아, 뭐하니? 정수 씨가 물었습니다. 민지와 민수는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 그냥 가위바위보 하는 거 아니었어? 정수 씨는 알고 계셨습니다. 민지와 민수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순자 씨도 방에서 나오셨습니다. 뭔 일이야? 여보, 애들이 가위바위보 하고 있어. 순자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가위바위보. 왜? 정수 씨가 쓴 웃음을 지었어요. 우리 누가 모실지 정하는 거겠지. 3개월 전에도 그랬나 보네. 민지와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자 씨가 물었어요. 3개월 전에도 가위바위보로 정했다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대답이 곧 인정이었어요. 정수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그렇게 짐이었구나. 가위바위보로 정할 만큼. 아버지, 그게 아니라. 민지가 변명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변명할 수 있겠어요? 사실이었으니까. 순자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담스러웠어?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수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해예요. 우리가 둘 다 모시고 싶어서 가위바위보로 공정하게 정한 거예요. 하지만 그 말은 더 상처가 됐습니다. 정수 씨가 쓴 웃음을 지었어요. 공정하게. 우리를 물건 나누듯이 가위바위보로.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계 소리만 째깍거렸어요. 정수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순자야, 우리 요양원 가자. 순자 씨가 놀라서 남편을 쳐다봤어요. 여보, 애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가위바위보 해가면서 떠넘기는 짐이 되느니. 차라리 요양원이 낫겠어. 정수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민지가 울먹였어요.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민수도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가 철없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지만 정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너희 말이 맞아. 너희도 각자 살림이 있는데 부모 모시는 게 쉽지 않지. 우리가 이해해. 그래도 민지가 말했지만 정수 씨가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민지야, 3개월 동안 고생 많았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리도 알아.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음식도 따로 준비하고. 미안했어. 순자 씨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우리 때문에 애들이 싸우고 너희 가정이 힘들어지는 걸 원하지 않아. 차라리 우리가 편하게 지낼 곳을 찾는 게 낫겠어. 엄마, 제발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민지는 울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마음은 이미 정해진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정수 씨와 순자 씨는 오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정말 요양원 갈 거예요? 순자 씨가 물었어요. 정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 할 것 같아. 애들 보니까 우리가 있으면 힘들어 하더라고. 하지만 요양원은 순자 씨는 불안했습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요? 정수 씨가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나랑 당신이랑 함께 있으면 돼. 어디서든. 다음 날 정수 씨가 자녀들을 불렀습니다. 우리 결정했어. 요양원 알아봐줘. 민지와 민수는 말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부모님의 결심은 확고했어요. 2주 후 경기도 양평의 한 요양원을 방문했습니다. 시설은 괜찮았어요. 깨끗하고 직원들도 친절했습니다. 2인실로 배정받을 수 있었죠. 비용은 월 300만 원. 두 분 연금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어요. 정수 씨가 물었습니다. 여기로 하면 될까? 민지와 민수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입소 계약을 했습니다. 입소일은 2주 후였어요. 그 2주 동안 민지는 부모님을 극진히 모셨습니다. 맛있는 음식 해드리고 가고 싶은 곳 모시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드렸어요. 죄책감 때문이었습니다. 민수도 자주 방문했어요. 부모님과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상처는 깊었어요. 입소 전날 밤 민지가 부모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버지, 엄마 주무세요? 응, 들어와. 민지는 방에 들어가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지, 엄마, 저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가위바위보로 정한 거. 정말 잘못 생각한 거예요. 부모님을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됐는데. 정수 씨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민지야, 괜찮아. 너도 힘들었을 거야. 순자 씨도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해해. 요즘 시대에 부모 모시기 쉽지 않지. 아니에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제가 정말 나쁜 딸이에요. 민지는 계속 울었습니다. 입소일 아침이 왔습니다. 짐을 챙겼어요. 옷까지, 세면도구, 약 사진 몇 장. 50년 넘게 살던 집을 떠나는데 짐은 캐리어 2개가 전부였습니다. 차에 타기 전 정수 씨가 아파트를 돌아봤어요. 여기서 50년을 살았는데 이제 떠나는구나. 순자 씨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젊었을 때 첫 아파트였는데. 민지와 민수는 차에서 기다렸습니다. 말을 걸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요양원까지 1시간 30분 거리였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어요. 라디오만 흘러나왔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직원들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어르신 오셨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방으로 안내받았습니다. 2인실 창문으로 산이 보였어요. 짐을 풀었습니다. 옷장에 옷을 걸고 사진을 탁자에 놓았어요.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민지와 민수가 어렸을 때 찍은 사진. 내 식구가 웃고 있는 사진. 정수 씨가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때가 좋았는데. 순자 씨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지와 민수는 떠날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엄마, 그럼 저희는 갈게요. 자주 올게요. 민지가 말했습니다. 정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조심히 가거라. 너희도 바쁠 텐데 자주 오지 않아도 돼. 아니에요, 자주 올게요. 민수도 말했지만 확신은 없었습니다. 민지와 민수는 요양원을 나왔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민지가 울기 시작했어요. 오빠, 우리 정말 나쁜 자식들이야. 민수도 눈물을 훔쳤습니다. 누나, 미안해. 내가 가위바위보 하자고 한 거. 나도 동의했잖아. 우리 둘 다 잘못했어.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요양원에서의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정수 씨와 순자 씨는 적응하려고 노력했어요. 식사는 정해진 시간에 식당에서 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앉아서 먹었죠. 낯설었어요. 레크리에이션 시간도 있었습니다. 노래교실, 미술치료, 체조. 참여하려 했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밤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정수 씨가 순자 씨에게 말했어요. 여보, 잠이 안 와. 나도 그래요. 여기가 우리 집이 아니라서 그런가 봐. 두 사람은 천장만 쳐다봤습니다. 우리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순자 씨가 물었어요. 정수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지는 일주일에 한 번 방문했습니다. 과일도 사오고 간식도 사왔어요. 부모님과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하지만 어색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버지, 엄마, 여기 생활은 어때요? 응, 괜찮아. 직원들도 친절하고. 하지만 정수 씨의 눈빛은 슬펐어요. 민수는 2주에 한 번 왔습니다. 바쁘다는 핑계였어요. 사실은 죄책감 때문에 자주 오기 힘들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정수 씨는 많이 야위었어요. 식사를 잘 안 하셨습니다. 순자 씨는 우울증 약을 처방받았어요. 직원이 민지에게 전화했습니다. 따님, 어머님이 우울증이 심해지셨어요. 자주 우시고 말씀도 잘 안 하세요. 민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모시겠습니다. 다시 집으로 모시겠어요. 하지만 정수 씨가 거부했습니다. 아니야. 우리 여기 있을게. 너희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새벽 요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따님, 빨리 오세요. 아버님이 쓰러지셨어요. 민지와 민수가 달려갔습니다. 정수 씨는 병원에 실려가 있었어요. 뇌졸중이었습니다. 다행히 큰 후유증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수 씨는 많이 약해져 있었어요. 병원 침대에 누운 정수 씨가 말했습니다. 민지야, 민수야. 미안하다. 아버지, 왜 미안하세요? 저희가 미안하죠. 너희가 가위바위보 한 거 아빠가 이해한다. 너희도 각자 인생이 있으니까 우리 때문에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어. 민지가 울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어요. 진짜로 잘못했어요. 정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시대가 바뀐 거야. 우리 때는 부모 모시는 게 당연했지만 지금은 아니잖아. 우리가 시대를 따라가지 못한 거야. 아니에요, 아버지. 민지는 계속 울었습니다. 정수 씨는 퇴원 후 다시 요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정수 씨와 순자 씨는 요양원 생활에 조금 적응했어요. 하지만 행복해 보이진 않았습니다.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민지는 매주 방문했습니다.
죄책감이 평생 따라다녔어요. 민수도 자주 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그날의 가위바위보를 후회했습니다. 어느 날 정수 씨가 말했어요. 민지야, 너 때문이 아니야. 우리가 선택한 거야. 너희 힘들게 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아버지, 괜찮아. 엄마랑 나랑 여기서 함께 있잖아. 그걸로 좋게. 순자 씨도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함께 있으니까 괜찮아. 너희는 너희 인생 잘 살아. 하지만 그 말이 더 슬펐습니다. 지금도 정수 씨와 순자 씨는 요양원에서 살고 있습니다. 민지와 민수는 일주일에 한 번씩 교대로 방문해요. 과일 사오고 이야기 나누고 산책도 시켜드립니다. 하지만 그날의 가위바위보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았습니다. 부모님에게는 우리가 짐이었구나라는 상처. 자녀들에게는 우리가 나쁜 자식이었다라는 죄책감. 가위바위보로 결정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부모를 모시는 일은 그중 하나였어요. 하지만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